안녕하세요. 명진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문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4단원의 용수와 며느리 바위 작품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용수와 며느리 바위를 배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가야 할 개념이 있는데요. 그 개념은 251쪽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국문학의 범위 중에서도 구비문학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 구비문학에 곧 용수와 며느리 바위가 해당하거든요. 자, 그러면 구비문학이란 무엇인지 한번 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문학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말 그리고 글로 된 것으로 각각 나눌 수 있는데, 말, 즉 입으로 전하여 옮겨온 문학이 곧 구비문학입니다. 반대로 글로 처음부터 쓰인 문학은 기록문학이고요. 그래서 이 구비문학은 아주 오랜 예전 원시시대부터 지금까지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설화, 옛날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 여기에 바로 용수와 며느리 바위가 해당됩니다. 이 설화에도 여러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종류를 미리 알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종류는요, 바로 255쪽에 2번 글에서 잠깐 설명이 됩니다. 자, 용수와 며느리 바위를 구비문학의 특징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것이 이 2번 문제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설화에 대해서 처음부터 설명을 하네요. 자, 설화는 일반적으로 신화와 전설 그리고 민담으로 나뉜다. 우리의 용수 며느리 바위는 전설에 해당합니다. 자, 전설은요,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제한된 시공간, 배경을 가져요. 제한된 시간과 장소. 이 구체적인 시공간, 장소는요, 진실성, 이 전설이 그럴싸한데, 믿을만한데 를 뒷받침해주는 구실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특정의 개별적 증거물을 가집니다. 전설의 조건 두 번째. 이 증거물은 무난하게 생긴 거야만 안 되고요. 좀 기이하고 특이하고 쉽게 누구나 찾아낼 수 있는 것 등의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전설의 조건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용수와 며느리 바위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내용을 파악을 해볼 건데, 자, 중요한 거는요, 구비문학과 연결지어서 본문을 분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이 체크박스에 표시된 이 얘기가 구비문학임을 알 수 있는 특징을 찾으면서 읽어보라고 한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구비문학, 입으로 전하여 내려온 특징 나타내는 거를 5가지 미리 적고 갈게요. 자, 첫 번째는요, 사투리, 방언이라고도 하죠. 방언이 쓰여서 굉장히 현장감이 느껴지고 토속적인 지역의 색깔이 뚜렷한 정감이 두드러집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이런 쓸데없는 군말이 나타나고요. 앞에서 했던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과장된 표현도 구비문학의 특징이고요.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대화하는 말투인 구어체가 쓰입니다.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본문에서 적용된 부분을 찾아볼게요. 자, 먼저 군말은요, 바로 눈에 띕니다. 그인지 이런 거요. 그런 것, 군말. 그리고 반복되는 부분, 집터 자리라 그래, 집터 자리인데 돼지 이런 것
것들 반복. 그 다음에 구어체가 조금 감이 안 올 수 있는데요. 있는 데거든 뭐뭐거든 옛날 옛적 얘기지. 그래 이라네. 요런 말투 다 구어체에 해당합니다. 사투리도 있는데 인지도 사투리긴 하지만 좀 더 뚜렷한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우정은요 일부러의 방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투리가 쓰였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된 거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럼 내용 파악 이제 들어가면서 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확대. 용소는 이제 이 용소, 물웅덩이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장현읍에서 한 20리 되는 거리에 있는데 장현읍이 바로 구체적인 장소네요. 구체적인 공간 배경이네요. 그래서 그 용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설이 어떻게 됐냐 할 것 같으면 옛날 옛적 얘기지. 옛날에 용소 있는 자리가 원래 누구네 자리였다? 장제 첨진의 집터 자리였다. 첫 번째 인물 등장합니다. 이 첨지 원래 수천석 하는 부자로 아주 잘 살고 좋은 집을 짓고 있었다. 근데 아주 깍쟁이가 되어서 남을 돕지도 않고 자기 돈만 모으는 유명한 사람이라 거기 사람들이 돼지라고 불렀습니다. 즉 성격이 이기적이고 정이 없어요. 각박한 인색하며 에코스. 그 다음에 탐욕스러운 욕심이 많은 성격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첫 번째 문단은요 이 용소가 생겨난 배경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어라는 사람이 국어를 와도 중들이 시주를 하러 와도 도무지 도와주질 않는 소문이 나쁘게 나 있는 영감이다. 어느 여름철에 거기서 용소 있는 데서 한 20리 가면 어떤 산이 있다? 불타산이라는 산이 있다. 이 불타산은 뒤에 다시 나옵니다. 이 산에 절이 많아서 그 절에 살던 한 도승 스님이 영감이 아주 나쁘다는 소문을 듣고 일부러 찾아갑니다. 목탁을 치면서 시주를 해달라고. 자, 이 스님은 왜 일부러 첨진의 집을 찾아갔을까요? 그렇죠. 시험을 하려고요. 첨지를 시험하려고. 착한지 나쁜지 소문이 진짜인지 인성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즉 인간의 행동이 선하고 나쁨을 확인하는 심판자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영감이 뛰어나가면서 너희 중놈들이라는 것은 불농불사하고 농사도 안 짓고 장사도 안 하고 얻어만 먹고 하는데 이제 쌀 한 톨이라도 줄 수가 없으니까 가라고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도 중이 안 가고 독경을 하고 있으니까 이 영감이 성이 나서 지금은 되게 삽이라는 게 있지만은 옛날에는 저거들 무엇이라고 하나? 부삽이라고 하나? 자, 여기 지금은부터 부삽이라고 하나에 밑줄을 칩니다. 억세 표시를 했어요. 자, 지금 이 부삽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죠. 즉 허공에다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자를 앞에 둔 구술 상황, 말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삽, 그러니까 부삽은요 사진을 한번 보여줄게요. 요겁니다. 네, 일반 삽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는데 얘는 땅을 캐는 목적이라면 부삽은 쓰레바지 느낌이라서 바닥에 밀착되어 오물 처리가 편리합니다.
오물 그러면은 영감이 스님에게 부삽에다가 뭘 담아줬을까요? 네, 쇠똥을 담아줍니다. 하고 저는 바랑에다가 쇠똥을 넣었단 말이야. 착한 행동, 나쁜 행동, 네, 나쁜 행동,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래도 중은 조금도 낯색 안 변하고 나무 아미타불만 부르다가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 우물가에서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장제첨지의 며느리가 쌀을 씻고 있다가 그 광경을 보고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천생에 고약해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조금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씻은 쌀을 바가지에다가 한 바가지 퍼섬랑 그 바랑에다가 넣어줍니다. 착한 행동, 나쁜 행동? 네, 선한 행동이네요. 선행을 베풀었어요. 이 선행을 통해서 며느리의 성격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착한 성품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보상을 받는 계기가 됩니다. 흥부놀부에서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줘 박씨를 얻은 걸 생각하면 비슷한 구조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중이 며느리 보고 하는 말이 당신 집에 이제 조금 있다가 큰 재앙이 내릴 테니까 빨리 집에 가서 평소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두세 가지만 가지고 나와서는 어디를 향해 도망쳐라? 불타산을 향해 도망쳐라. 이 불타산의 의미 중요한데요. 일단 보상의 내용부터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승이 며느리에게 보상을 줍니다. 첫 번째는요, 재앙이 닥칠 것임을 예고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며느리에게 도승은 구원자,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불타산은요, 그래서 구원의 공간, 구원받는 공간,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신성한 초월적인 공간이 됩니다. 아까 절이 많다고 했던 거는 부처님이 수호하는 영역이 센 공간이에요. 자,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며느리가 자기 아들 명지 도토마리 개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나오는데요. 도토마리는요, 바로 옛날 여인들이 이제 옷감을 짤 때 이 실을 가지고 노동했던 기구 이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거요. 그래서 이렇게 이 틀에다가 실을 돌돌 감아서 작업을 했는데요. 이게 중요한 재산이었나 봐요. 그래서 네, 이렇게 끊어서 이고 나오다가 불타산을 향해 가는데 그때까지 아주 명랑하던 하늘이 갑자기 흐리면서 내성병력을 하더니 비현실적인 성격, 전기성이 드러납니다. 그 중이 먼저 무슨 주의를 시켰냐면 당신 가다가서 뒤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금기를 하나 알려준 게 있었죠. 근데 여인이 그 벼락 소리가 너무 놀라서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단 말이야. 자, 뒤를 돌아봤다. 금기를 지켰다, 어겼다? 어겼습니다. 금기를 파기했어요. 그러면 이 어긴 친구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자, 무슨 의미냐면 판도라의 상자 다들 들어봤나요? 네, 이 상자에는 세상에 악한 것들이 다 담겨 있는데 신이 그 상자에 악한 것들을 넣어서 잠그고 한 인간 여자에게, 판도라라는 여자에게 건네줍니다. 자, 절대 이 상자를 열지 말라. 판도라가 알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는 너무 궁금해서 상자를 열어보고 그 안에서 재앙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 열지 말라 이미 듣고 알면서도 생각보다 시시한 이유로 우리 인간은 그 금기를 어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간적인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몸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네, 화석이 되었죠. 그 화석, 곧 바위, 며느리 바위입니다. 며느리 바위.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증거물. 그 다음에 두 번째 첨지의 상황도 확인해야죠. 첨지네 집에 벼락이 떨어졌어요. 집이 없어진 자리에 뭐가 생겼을까요? 네, 바로 용소가 생깁니다. 용소. 그래서 우리 잠깐 앞에 보면은 거기에 몇 배끼리 되는지 모르는 이런 식으로 과장된 표현이 쓰였거든요. 과장.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명지실 며칠 넣어도 도무지 끝을 모른다는 이 부분도 과장 얼마나 깊은지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 부분도 아까 배웠던 부분과 공통됩니다. 그 소가 얼마나 넓으냐. 여기 어린이 놀이터보다 2배쯤 된다. 여기 어린이 놀이터. 청자와 말하는 사람이 지금 있는 공간 근처네요. 자, 보면요. 이것도 역시 설명을 부연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통해서 청자의 이해를 높인다. 청자가 앞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네. 그런 이 넓고 깊은 용소가 생겨서 마을 사람들이 논에 물을 가져다 대고 뭐 이것도 물을 많이 쓰고 풍족하고 평화롭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마을 사람들이 살았다는 결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여기다가 용소의 의미에 대해서 적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냥 집이 뭐 벼락을 맞아 없어졌다 이렇게 결말이 날 수도 있는데 왜 거기에 물이 생겼다고 설정을 했을까요? 어떤 소망이 반영이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용소가 원래 누구의 집자리였죠? 네, 첨지네 집자리였습니다. 그러면요, 첨지는 성격이 이기적이었어요. 그 집은 이기적인 공간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반대로 어떤 공간이 된 거죠? 네, 이타적인 공간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첨지가 혼자 독점하고 있던 부유함, 부의 공평한 재분배를 바라는 민중의 소망이 결말에 담겨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용소의 공간적 의미 기억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필기를 했고요. 학습 활동은요, 이번에 2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전설이라는 키워드 기억하고요. 이 지명전설은요, 말 그대로 지역의 이름, 자연물의 이름, 유래를 설명해주는 전설입니다. 자, 이 용소와 며느리 바위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 우리 아까 2가지 찾아보았죠. 같이 2가지 근거를 적어봅시다. 첫 번째로 구체적인 장소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네, 바로 황해도 장현읍이 바로 장소입니다. 이 황해도라는 단어는요, 교과서 본문에는 없지만 여기 교과서 262쪽에 감상의 뜰 부분에 황해도 장현지방에서 구전되어 왔다 라는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증거물은 무엇이 있죠? 네, 용소 그리고 며느리 바위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요, 우리 그냥 바위라고만 적으면 곤란해요. 왜냐면 다른 바위와 구별될 수 있는 특징, 그리고 누구나 생김새가 기이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며느리 바위라고 적어줍니다. 그러면요, 이제 여기 제목 옆에다가 3가지 요약을 해봅시다. 자, 갈래, 성격, 마지막으로 주제. 자, 우리 아까 전설은 전설이되 어떤 전설이다? 네, 지명전설이다. 성격은요, 우리 벼락치는 부분에서 전기성이라고 했어요. 전기적이고요.
어떤 교훈을 줍니다. 이 교훈의 내용이 곧 주제인데요. 자, 우리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 권선징악. 그리고 인과응보. 꾸린 대로 거둔다. 행동에 대한 업보가 뒤따른다. 라는 주제가 바로 이 용소와 며느리 바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용소와 며느리 바위 함께 본문 분석했고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강조할 부분은요. 이 구비문학임을 알 수 있는 특징 꼭 기억을 해주고요. 그리고 어떤 도승의 역할, 심판자이기도 하고 구원자이기도 한 것. 그리고 악행과 선행이 나뉜다는 것. 각각 어떤 계기가 되는지 그런 다음에 이제 용소의 의미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2번도 확인하고요. 그리고 수업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이 용소와 며느리 바위를 요약 설명하고 있는 감상의 뜰 부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